대구문화재단이 조례 개정 이후 대표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 분야 후원자 발굴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곧 끝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성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냥 공장을 비롯해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던 공장들이 향토 뿌리 기업으로 육성됩니다. 불법 부착물로 보기 흉했던 전봇대가 행복 전봇대 만들기 덕분에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도 밝은 햇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바깥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과 밤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가시거리 4km로 평소 맑은 하늘의 5분의 1 수준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낮 동안 약간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면서 꽤 선선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조례 개정 이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수도를 선정하는 건데 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을 전면에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광주시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조례 개정에 반발해 이사들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표 공석이 장기화돼 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안 좋은 사태가 외부 타지역 문화재단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한 심사위원들도 이번에 다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거기에 대한 감점이 이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가는데 좀 대구가 빠지게 된 계기가 또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표 대리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기존의 대표가 해오던 매세나 즉 문화예술 분야 후원자 발굴 사업 등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매세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지금 조금 정지 상태인 것 같고 월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떤 추진의 어떤 속도라든가 대구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여지를 남겨서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잘 좀 반려를 하고 또 문화재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정안 조례의 수정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대구문화재단.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사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 명성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속적인 엔화 약세로 구미공단의 일본 지역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 적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공단의 지난달까지 올해 일본 수출 누적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역 적자액은 5억 200만 달러로 지난해 3억 5천만 달러보다 41%나 급증했습니다. 근로자가 전국적으로는 늘고 있는데도 대구와 경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월에 비해서 32만 2천 명이 늘었지만 대구는 2천 명 줄었습니다. 줄어든 2천 명 가운데 1,000명은 정규직이었고 나머지 1,000명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같은 기간 임금 근로자가 10,000명 줄어든 가운데 정규직이 14,000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4,000명 증가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 임기가 다음 달로 끝남에 따라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차기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재선의 조원진 의원과 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2명이 물망에 오르내리다가 주호영 현 위원장의 연임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조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력한 여당이라가 정부청하고 한다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6월 초쯤이나 의원들 시간 내서 한번 모여서 정할 것 같은데요. 잘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경북 도당위원장은 여전히 2파전 양상입니다. 재선의 이철 의원과 김광린 의원이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계속하고 있고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굳이 이것이 나와서 한락하면은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원칙이 경선하도록 딱 때가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해보는 것도 우리 도당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을 맡는 데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차기 시도당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군과 겹쳐진다는 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상인에서 법물관 4차 순환도로가 다음 달 3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임시 개통됩니다. 대구시는 현재 4차 순환도로 통행료 심의를 하고 있다며 통행료 산정이 끝나는 대로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4차 순환도로 개통으로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법물동 사이 통행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지난해까지 대출금리 4.3%로 융자되던 것을 올 1월부터 4.1%로 낮춰 융자해오다 5개월 만에 다시 3.6%로 큰 폭으로 내립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앞으로 자금 이용 계획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융자 추천도 대출받은 132개 기업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성에는 60년 전에 세워진 성냥 공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장인데요. 이처럼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는 공장들이 향토 뿌리 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낡은 윤정기가 성냥 계비를 힘겹게 토해냅니다. 영화는 사라졌고 지금은 그저 호시절 추억만 남았습니다. 지난 70년대만 해도 이 윤정기에서 생산된 성냥은 전국으로 팔려나갔고 이 공장은 자그만치 근로자 160명의 일터였습니다. 지금은 종업원 9명이 가끔씩 들어오는 홍보용 성냥을 주문받아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적자들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이래 했습니다만은 성냥을 켤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가족에 필요하게 쓰느냐 하는 걸 알려주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성냥 공장처럼 이미 사라졌거나 쇠퇴해가는 산업이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어렵게 기업 활동을 해온 향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양탁조합동과 상주 묵상정미소 등 업종별로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 27곳을 향토 뿌리 기업으로 영주 풍국정미소 등 정통산업의 향수가 담긴 근대산업 건축물 8곳은 경북의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향토기업이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디자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산업유산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가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토 뿌리기업 지원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여름철을 맞아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과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 상황별 대처 요령, 심폐소생술 등 구급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늘 개막해서 오는 31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공업대와 대구 조일로봇 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시각 디자인과 컴퓨터 활용 능력 등 22개 직종에서 21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실력을 겨룹니다.
시가제 전봇대는 대부분 각종 불법 부착물로 보기 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봇대에 그려진 벽화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우물과 말, 알 속에서 태어난 아기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이 12개의 전봇대 연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라를 건국한 박익거세의 탄생 설화를 벽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경주시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동네 행복 전봇대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최근 경주 역앞 원화로 갓길의 전봇대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물론 역사도시 경주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광고지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이걸 이래 해놓으니까는 보기도 좋고 다른 광고물도 안 붙이고 상당히 보기 좋아요. 보기에도 깨끗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주 역사도 걸어다니면서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봇대 벽화 그리기 작업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불법 부착물 제거와 도색 작업, 벽화 제작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일반인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우리 동네 행복 전봇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불법 부착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 거리를 시민들의 힘으로 아름다운 전봇대로 만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의 재능나눔 자원봉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80 총림으로 지정된 팔공산 동화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약사 신앙에 대한 학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내 불교 동아시아 종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학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불교 석학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약사열의 신앙의 연구에 대해 고찰할 예정입니다. 동아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그동안 불교가 민간과 어떻게 소통해왔는지를 밝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과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된 고급미술연구회가 올해 작가로 김철윤 씨를 선정했습니다. 계명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김철윤 작가는 잔잔하고 차분한 붓질로 환상적인 화면들을 화폭에 녹여내고 간결하면서도 응집된 색채감으로 현대미를 극대화하고 있어 올해 작가로 선정했다고 고급미술연구회는 밝혔습니다. 고급미술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그제까지 총 5명의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선정된 작가 개인전을 오는 12월에 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집주인의 월세 독촉에 화가 나 살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배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지역도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텐데요. 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까지는 아니지만 그제와 어제 비가 오면서 꽤 선선했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해져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이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1도,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는 안개와 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내일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